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가까운 지인 중에 사주팔자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이 상담을 받았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. 근데 저 역시도 사주팔자 상담을 받아본 한 사람으로서 왜 풀이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이 다 다를까? 그러니까 비슷한 듯하지만 어찌 보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거기에서 제가 이제 느낀 건,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구나. 그리고 아직까지 일관된 어떤 그 공식 어떤 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지금 유튜브 상에 어,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뭐 강의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분들이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건 어떤 환경에 놓여지든지 간에 그 똑같은 사주팔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면서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사주팔자에 굉장히 현혹될까? 그 말인즉슨 그 타고난 그 음양 오행의 기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람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기질적으로 맞물리는 그 부분 지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오버랩이 된다. 아주 무관하다고 말할 순 없다. 역시 사람도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데 차가 난다면 저는 충분히 수긍이 될 수 있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사주팔자의 여러 가지 뭐 십성적인 그 해석도 있고, 그리고 뭐 신사를 가지고도 또 풀이할 수도 있고, 또 대운과 소운, 그러니까 그 운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 작용이 변화하는 만큼 어떤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은 피할 수 없는 그 필연적인 현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한 개인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음양 오행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묻어날 수밖에 없다. 여기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사주, 네 가지 기둥과 팔자, 즉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사주팔자. 그런데 물론 뭐 그 역술가의 어떤 관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 보면 이 연주 안에는 크게 거창하게 잡을 것도 없이 그 사람의 배역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배역이 월주라는 그 활동 무대 속에서 움직인다. 그러니까 활동하게 된다라고 보면 이 시주라는 거는 그 활동 시간에 따라서 반응 심리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좋은 운을 맞이하고 싶다면 단순히 이렇게 일간과 월지와의 이 관계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.
왜냐하면 한 개인이 이루고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일간과 월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논할 수 없을 만큼 이 다양한 에너지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운을 논할 때 계속 일간과 일지, 월지 이 상관관계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과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?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, 크게 보면은 월지라는 환경은 상당히 그 비중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, 배역의 관점에서 봐도 월지가 바로 내딛는 그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, 나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그 공간도 역시 월지입니다. 그래서 연주와 일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, 나라는 사람을 좀 내밀하게 보려고 하면 저는 이 연주와 일주와의 관계성을 눈여겨보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제 사주를 갖고 대입을 해봐도 또 가까운 가족, 또 제가 또 뭐 가까운 지인을 이렇게 아주 제가 말해줄 수 있는 만큼은 좀 조언을 해주는 입장으로서 봐도 이 일주와 연주와는 이 내 캐릭터의 어떤 상호작용이 아주 밀접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상호작용이 밀접한 이 두 개의 기둥이 결국에는 이 월주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월지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공간을 좌우하는 그 계절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러면 이렇게 일간과 월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계 지점은 뭐냐면, 나의 캐릭터와 그 환경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은 논할 수 있지만 내 타고난 배역을 배제하는 거고, 그리고 나는 그런 활동 무대 안에서 어떤 심리작용을 일으키는지 이 시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계절과 시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8가지의 에너지가 있잖아요. 이 조합 안에서 결국 나한테 필요로 하는 그 오행은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. 내가 수의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금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는 이 8가지 글자 안에 어떤 그 생극재화 안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시간대별로 그 금의 기운이 강한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보세요. 그때 집중이 잘 되면 금의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이 8가지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 한 개인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제가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은 뭐냐면, 예를 들어 이 월지가 축토라는 환경에 아주 극한의 추위에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대운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따뜻한 기운이 와야지 좋습니다라고 이제 통변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이 단면만 보고 통변하는 거지, 이 여타의 이런 시주와 연주를 고려하지 않는 통변이거든요. 이 한 개인이 이 추위를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. 이 연지와 이 시지가 그 더위를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를 결코 고려하지 않은 통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
논할 때, 특히 운을 추론할 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글자도 빠뜨릴 수 없다. 다 의미 있는 글자로 하나로 봐야 된다.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일단락 찍겠습니다.